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8회 평가단 문제풀이 바로 해석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이제 더워졌는데, 이제 그나마 여름이 좀 많이 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추워질 때쯤 되면 시험이거든요. 벌써 그런 시점이 왔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바로 1번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올바른 거니까 틀린 거 4개를 X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1번. 자, 분할 시행 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안에 가야죠. 2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안에 착공하고 그 최초 착공한 날로부터 몇 년 내 가야 되죠. 나머지는 2년. 5년하고 2년 틀렸네요. 2번.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없고요. 최대 얼마? 100. 100제곱미터 이하다. 이건 맞네요. 2번은 맞고.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시장 군수는 있어요. 10만 미만일 때 도지사한테 있는데 도지사 위임받아서 구청장은 절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때문에 틀렸고.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아니죠. 원칙은 몇 년 안에 착공해요? 5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 틀렸고.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더라도 상업지역 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 연면적이 전체의 90% 이하가 아니라 미만. 미만이면 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업지역도 유통상업 제외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란 말도 없네요. 조건이 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볼게요. 문제 2번은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자, 주택 그러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이 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게 건물의 전부도 또는 공동주택은 일부 딸려있는 모두 포함해서 부속토지 포함해서 말하며 분류는 공급을 위한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공급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공급하는 게 아니죠. 기숙사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준주택은 다기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텔 4종류가 있다. 맞죠? 다기노.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구분 소유할 수 없어. 있는이 아니라 틀렸네. 답은 3번이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기준에 맞게끔 적합하게 건설한 것을 말한다. 이래야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지 볼게요. 자, 국민주택이란 일단 자금에 따른 분류예요. 사업주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규모 중요하지 않아. 원칙이 자금에 따른 분류이므로 주택 도시기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기금을 지원받거나 기금 등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기금 등을 지원받지 않으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뭐냐면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원룸형 주택이 아파트로 줘도 되고 연립으로 줘도 되고 다세대로 줘도 돼요. 그러면 아파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형 주택에? 원룸형 주택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 3번은 가로 안에 박스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연간이란 말이 나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은 연간 20만이에요. 단독주택 몇 호?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 도생은 많이 지라고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지 조성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해야 되죠. 국장에게. 그러면 20, 30. 1만 그리고 국장.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문제는 사업 주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1.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이면 얘는 미더 애들이죠. 얘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해요? 등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시행한다. 1번 틀렸고. 2번. 등록사업자의 요건은 등록하려면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 국장에 등록해라. 우리 등록 기준은 등년어, 김년어, 등년어, 김년어, 등년어, 연간이죠. 연간 20만.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되는데 연간이란 말이 빠졌죠. 그 다음에 3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고용자라고 그러죠. 구성원 또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 건인 직공신 그렇죠.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하려면은 인가를 받는데 공급만 받는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신고하는데 여기서 무슨 조합일 때만? 직장조합.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되고자 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인가 신청일 인가 신청한 날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자이거나 60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된다. 맞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요 4번에서는 일단 모두 틀렸는지 보세요. 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죠. 85 이하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이거나죠. 근데 여기서 60 이하가 아니라 얼마? 85 이하 한 채 틀렸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건인 직공신 시군구한테 뭐예요?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옳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이것도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뭐예요? 옳은 거 찾아라 했네. 옳은 거.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건인 직공신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시군구한테 인가가 아니라 뭐예요? 신고해야 된다. 이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최소 몇 명은 돼야 돼요? 20명. 그리고 또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까지 써 있어야 돼요. 틀린 게 세 군데 틀린 겁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틀렸고 4.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은 신청하는 거 사업계 승인 신청일까지는 해야 돼요. 이거 맞네. 사업계 승인 신청 전까지. 맞고. 자,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지위를 상속받는다. 무주택자에 대해 이런 조건 따지지 않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조건이 뭔 필요가 있어요?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만 맞고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전매 가능이네요. 지역주택조합원이 또는 직장조합이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아닌 것은 충원하는 경우는 사망했을 때 충원 가능하죠.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한테 추가 모집 승인 받았을 때도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전매금지죠. 요거는 규정에 따라 전매금지가 되는 경우에는 충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외한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사업계 승인 이후에 틀렸네. 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일 때는 안 돼. 자, 탈퇴하는 바람에 예정세대수가 50% 미만이 돼버리면 충원해야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세대수가 바꿔서 전체 조합원 수의 얼마가 미만됐어요? 50% 미만. 그러면 충원할 수 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됐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조합 관련된 문제 여기 전부니까 요것만 달달해도 한 문제 맞히지 않을까 이거? 가장 옳은 거 1.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이거 무주택자거나 있어도 얼마 이하 한 채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소유한 자이다. 7번에 1번은 틀렸네. 2번 리모델링 조합은 무주택자면 안 돼요. 얘는 소유자만 되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주로 누구? 소유자로 구성할 수 있다. 맞네. 답은 2번이네요.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조합 설립한다. 건인 직공신 신고한테 설립 뭐예요? 신고하면 돼요. 들었고 4번 주택조합은 인가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등기. 주택법은 등기 안 해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은 30일 내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등덩인데 주택조합은 등기 안 합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럼 등록한 애랑 같이 하는 애예요. 그럼 이 조합이 등록할 필요가 없죠.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으로 시행하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8번은 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른 설명은 1번부터 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재건축은 정비조합이죠. 틀렸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 기준은 50, 그래도 그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돼? 20명. 단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모델링은 몇 명 이상 있을 필요가 없거든. 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해야죠.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해야죠.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됐고 틀렸고. 3번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인가 받는 거야? 시군구한테 인가 받아야지. 틀렸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설립 뭐만 하면 되죠? 신고. 4번이 답이네. 주택조합은 무작정 무주택자 이러면 안 돼요. 리모델링 조합은 집이 있어야 되고 지역 직장은 집이 없거나 있어도 85에 한 채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주택자 하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뭐다? 신고. 자, 9번 갈게요. 요거는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틀린 것. 자, 공동주택일 때 29개까지는 건축법인데 30개 이상, 즉 30세대 이상을 치면 이때는 주택법으로 넘어와야죠. 그때는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맞고. 2번.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대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고.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누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다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 맞고. 자, 지방공사 할 때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지방공사는 지자체장인 누구한테? 시도의사 대장한테. 국장한테 가는 거는 국가나 LH만. 국가와 LH만 국장한테 가는 거죠. 틀렸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이어야 분할로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 이상이어야겠네? 그쵸.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갈게요.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분상제 적용인데 틀린 겁니다. 자,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맞고.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 3.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자, 도생은 많이 지라고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돼요. 이거 적용 안 해요? 안 해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해서 답이 3번이 틀렸네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하고 관련된 비용을 가산해서 정합니다. 맞죠? 공공택지는 그 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공택지 외에는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5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일단 공공재개발에서 건설 공급되는 거니까 얘는 많이 지라고 좀 지라고 많이 지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5번 지문에 그 공공재개발 같은 건 많이 지라고 그 적용을 받는다가 아니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써주시겠어요?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됐고, 그거 좀 적어두고. 이번에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주택법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는 대상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정의가 좀 들어갔고 그 정도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별다르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8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29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